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월 5일 중국 온라인 채널 한 곳에 올라온 11초짜리 짧은 영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본 많은 중국 네티즌들을 쓴웃음 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베트남 현지 모 프로젝트 건설 현장으로 보이는데 현장 노동자로 보이는 몇 명이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만들어진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중건 5국으로 불리는 중국 건축 제5공정국과 베트남 란텐 건축 두 기업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는데 흐리지만 공급상에게 돈을 내라, 우리에게 돈을 지급해라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베트남 현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국유기업이 공급상과 노동자들에게 대금이나 급여를 주지 않자 현지인들이 참지 못하고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임금 체불의 전통이 이미 해외까지 넘어가다니 망신이다. 설이구나. 농민공들의 급여를 체불할 때가 왔다는 문구로 심각한 자국의 임금 체불 현상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2015년 독일의 공업 4.0을 창고에 목표로 제창한 제조업 디지털화, 자동화, 첨단 기술화한다는 중국 제조 2025 관련 내용으로 게시자는 인터넷상의 얼치기들이 왜 요즘 들어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하냐며 자주 비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에 더할 게 없는 거라며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에 문턱 수준인 스페인, 체코 정도가 되고 2035년에 중급 수준인 이탈리아, 한국, 2045년에는 고급 단계인 독일, 일본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중국은 이렇게 60점만 노린 상태에서 90점을 받아냈고 심지어 이미 독일하고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 정도로 밀리지 않게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상각 지역 부채원에는 전부 다 국유기업이다. 중앙기업 혹은 정부 부문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 BYD 브라질 사건이 진짜겠냐 아니겠냐. 우리도 프로젝트 맞는데 지금은 국영기업, 중앙기업 일은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 차라리 집에서 마작을 치면 쳤지 저것들 건드리고 싶지 않음. 임금 체불에 있어선 우리가 훨훨 앞서셨지. 그러니 지금 해외 제품이 우리랑 가격 비교할 때 우릴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우린 감히 월급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걔들이 그럴 수 있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럴 수 있는 곳 아마 많지 않을 듯. 요즘 동사는 비교해도 되는데 고금은 진짜 감히 비교를 못하겠다. 왜냐면 이건 전통이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 지독했음. 악의적 급여 요구를 하는 것도 발명하셨지. 빨리 저 멋대로 구는 백성들을 잡아들여라. 악의적 급여 요구하잖아. 합법적 임금 체불이니까 천천히 요구해보셔. 막판에 가서는 동결할 자산이 없을 거야. 십장이 중국 사람인가? 100%잖아. 왜 아래쪽에 중국어가 써졌는지 네가 좀 맞춰봐라. 중국인 말고 또 누가 있다고? 베트남 급여 요구 현수막에 중국어를 쓴 거 뭐 하자는 거임? 중국어를 안 써놓으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빛나는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리겠음? 미국인들이 임금 체불했으면 100% 영어 썼겠지. 재작년에 중철 5국이 아프리카에서 공사하면서 현지인 뽑았는데 일 끝나고 임금 체불했다가 100여 명이 손에 진리 들고 입구 막아섰던 장면 완전 웃겼었어. 결국 얌전히 돈 내주더라고. 왜 중국 국내에 빵야를 금지시켰는지 알겠냐? 신용, 도덕, 법률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중국은 그런 거 안 본다. 국제적 이미지 훼손시키는 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습관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니까. 악의적 급여 요구가 어떤 기분인지 모두한테 알게 하고 모 부서한테 정리 좀 하게 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덕보는 거임. 중국 국내에서도 체불하잖아. 많은 임금 체불이 국유기업 아닌 정부 부문이야. 아직 이미지가 있다고? 우리의 전통을 외국인들이 배우게 하지 마라.
중국인 임금 체불이겠지. 외국인 임금은 안 줄 리가 없음. 믿기냐 안 믿기냐. 노동일 하는 친구 하나는 임금이 벌써 몇 년째 체불됐는데 십장한테 달라니까 지도 돈 못 받았다 그래서 같이 상급자를 찾아갔어. 근데 뜻밖의 정부 부문이 돈이 없다면서 걔들이 체불하고 있었다니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은 임금 체불과 대금 체불이지. 이건 100% 세계 뉴스에 나와야 된다. 거기다 임금 체불 중국 기업이 국영이라면 앞으로 외국에서 훨 어려울 거고. 외국에서도 횡포 부릴 줄 알았더니만 급여 달라는 사람 불법 요구죄로 잡아들이는 거. 왜 나라의 정수가 쉽게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함. 급여 요구는 흰바탕에 까만 글씨인데. 니들한테 애국하라 그러고 헌신하고 나라를 빛내라고 한 게 바로 저것들이야. 제재 받으니까 바로 정체 드러나셨어. 6세대기야말로 중국 2025에 대한 강력한 대답이다. 내게 현대화도 진작에 얘기 꺼내지 않게 되셨지. 맞음, 진작에 시전했잖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에 이미 85% 이상 완성했고 2025년에는 100% 임무 초과 완수할 거다. 50년 전에 미국이 만든 헬리콥터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냐? 벌써 2025년이구만. 중국에는 6세대기 2대 있는데 미국은 몇 대나 있었신데? 중국의 공작기계, 장비 제조업은 정밀도 높은 건 거의 해내지 못했다. 전에 너무 들떠서 중국 제조 2025 했는데 그래놓고는 미국의 경제전하고 각종 제재가 있었지. 반도체 빼고는 다른 건 다 완성했음. SCMP가 이미 보도했다고. 언론은 밥 빌어먹는 곳이니까. 너무 들떴다. 지금은 이미 미 서방에 타격받고 있는데 왜 조용히 하면서 말 안 할 수는 없었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집약형이 줄고 첨단 과학기술은 늘어난 거다. 소득 2배, 공동부유도 말 꺼내지 않으시지.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거고 이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갈고 닦은 결과다. 미래 10년은 100% 중화민족이 세계 정상에 설 때고 무조건 수백 년 동안 세계를 통솔할 거임. C919 항공기는 맨날 자체지식 재산권 항공기라고 소리치더니 아직 외국에 한 대도 못 팔고 선진국에는 날아가지도 못하잖아. 뒷자리 엔진은 미국 거, 항전설비, 랜딩 기어는 수입해야 된다더라. 이 인간은 장웨이웨이랑 같은 사부가 가르쳤나 보구먼. 텄어. 기초를 다진다고? 한국에 뭔 기초가 있으신데? 임무 이미 앞당겨 완수했구만. 말 꺼내서 뭐함? 다음 계획 세워보자면 공업 2045라고. 오버다. 그저 제조업 대국인 거지 아직 제조업 강국은 아니라고. 고급 공작기계, 의료장비, 정밀기기는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 님! 이제 미국이 노력하지 않으면 낙오할 판입니다.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다니까요. 미친 듯 달리다 멈춰서 딱 보니까 자기가 맨 앞에 있고 적수는 진작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된 거라니까. 마늘도 이미 미국 국가 안전 위협하고 있다는구만. 중국 제조 더 강조했다가는 미국 놀라서 혼비백산하겠어. 6세대기도 날아다니는구만. 뭔 얘기를 더 하는데? 암튼 자동차 산업, 식품 산업, 의료, 교육 분야, 사법 부문은 20년 전에 이미 미 서방 국가를 능가했음. 허풍질만 안 떨면 모든 게 다 조용해질 거다. 언제 완성했는데? 중국 제조 2025는 당시 첨단기기, 정밀자동 공작기계를 겨냥해서 제안한 거구만. 중국 공업의 총합은 밀독의 총합을 넘어선다고. 전부 다 수입이잖아. 반도체 가져다 좀 다듬으면 순식간에 지가 생산한 거 되는 것이오. 너무 과도하게 선진적이라서 밝히기가 좋지 않은 거임. 재작년에 중철 5국이 아프리카에서 공사하면서 현지인 뽑았는데 너무 끌어. 아우 야야. 재작년에 아우 안 돼. 야야. 재작년에 중철 5국이 아프리카에서 공사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공사하면서